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자기계발의 거장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이들을 수십 년간 분석한 후에 이것을 얻은 사람만이 부와 행복을 지속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능이 있든 없든 누구나 얻을 수 있고 성공하고 부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기도 한데요.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부와 행복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힐은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나폴레온 힐 마지막 수업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백화점의 왕이자 자선가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이 될 때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어쩌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고 언젠가 결과적으로 해결책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주위를 둘러보며 당신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한 사람을 찾아낸 뒤 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곧바로 도와라. 그 사람의 해결책을 찾을 때쯤이면 당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찾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독특한 철학을 접하자마자 주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이 조언이 옳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워너메이커의 철학, 즉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 먼저 타인을 돕는 습관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막대한 재산 중 대부분이라고 여기는 것을 전 세계에 전파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죠. 바로 부를 축적하면서 얻은 노하우였습니다. 카네기는 부를 나누는 기술의 대가였어요. 직원은 물론이고 사업 파트너들과 기회를 공유하는 일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다른 어떤 기업가보다 더 많은 백만장자를 양성했다는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행복을 나누는 일이 두 가지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보답은 다른 이들의 성공을 도우며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답은 물질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행복을 나누는 자세는 인생의 여러 재산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재산 중 첫 번째 항목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인 긍정적인 마음가짐 못지않게 비중이 큽니다. 이제 이 원칙의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내 유명한 제자 중 하나인 에드워드 초우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판매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 중 80%를 할애해 정부가 전쟁 채권을 팔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0%의 시간은 다른 생명보험 판매원들을 돕고 교육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판매 실적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경쟁자인데도 말이죠. 그 도움에 대한 보상은 요청하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머지 10%의 시간만으로 본인 몫의 생명보험 판매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무려 90%의 시간을 남을 위해 사용하다니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질 법도 한데요. 그럼 그의 실제 판매 기록을 살펴볼게요. 어떤 해에는 첫 3개월 동안 생명보험을 300만 달러 넘게 계약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초우트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초우트가 90%의 시간을 써가며 도움을 건넨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달성한 실적은 평균 수준의 보험 판매원이 10년을 열성껏 일해도 도달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눠줄 때마다 그 행복을 건네받는 이는 당신에게 빚을 지는 셈입니다.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보다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 더 낫겠죠. 조우트는 성공 철학을 다룬 네 책을 통해 행복 나누기의 원칙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 수백 권을 사인까지 해서 여기저기 나눠주고는 했죠. 이후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그 책 덕분에 초우트를 떠올렸으며 자연스럽게 그를 찾아 새로운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초우트 본인의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했죠. 물론 초우트가 오로지 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책에 사인까지 하며 선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책을 나눠준 사람 중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리가 없는 사람들 또한 있었으니까요. 당시 그는 인생의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었고 색다른 영감의 원천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내 책과 철학을 만나 자신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를 도운 것에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받기만 하는 삶은 평생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받기만 해서는 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성공을 얻지도 유지하지도 못하죠. 이를 깨우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에드워드 초우트는 이를 깨우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철학자들이 일찍이 깨달았듯이 초우트도 부를 소유하는 방법이 부를 남에게 나누는 것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부유하든 이 진리가 잘 전달돼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는다면 이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엄청난 액수의 재산과 그런 물질적인 부를 얻을 수 있었던 노하우를 성공 철학으로 정리해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공 철학을 정리하는 일을 제게 맡겼죠. 덕분에 저는 40년 넘게 무언가를 나누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도 나눔의 원칙을 실천하는 자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 알고 있죠. 행복을 나누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기에도 유리해집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말한 보상의 원칙에 따라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곧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노사 관계가 좋지 않아 회사가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노사 양측이 모두 선의를 갖고 행복 나눔의 원칙을 실천하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변 사람을 도우세요. 도움이라는 것은 적당한 순간에 힘을 돋우는 몇 마디 말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물질적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의 노력은 그보다 더 큰 마음의 평화로 즉각 돌아올 것입니다.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심오한 진리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성공으로든 실패로든 원하는 목표를 향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마음에 대한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쏟아붓든지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권리의 행사 여부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중대한 차이를 만들며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마음을 통제하면 정식으로 교육받지 않아도 어느 분야에서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성공이 이를 증명하죠. 에디슨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해 정식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의 업무를 지도했으며 결국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기업가가 되었고 자신이 필요로 했던 수준 이상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죠. 그의 성공은 뛰어난 능력이나 두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을 통제해 자신이 세운 명확한 목표로 향하게 했을 뿐이었죠. 그는 마음의 확고한 목표를 가득 채워 실패, 패배, 낙담을 떠올릴 시간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무자비한 세상의 조롱과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포드는 인생의 중대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냈습니다. 헨리 포드와 토머스 에디슨 두 사람의 통제된 마음은 엄청난 부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업적은 세상의 날카로운 지성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문명을 보다 질서 정연하고 효율적으로 바꾼 기폭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에디슨과 포드가 마음의 평화에 이르렀을까요? 두 사람 외에 그 누구도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는 없을 테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얻었으며 그들이 인식하는 현실의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다면 애초에 마음의 평화를 쫓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로 알려진 오빌과 월버는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고 그 결과 최초의 비행기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의 선구적인 발명 덕분에 세계 곳곳으로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전 세계인이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라이트 형제도 포드, 에디슨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조롱에 맞서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은 사람은 신념을 밀어붙일 능력을 반드시 갖고 있는 반면 별다른 목적 없이 마음이 멋대로 움직이게 두는 사람은 언제나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 앤드류 카네기가 내게 건넨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문명 세계의 3분의 2에 속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부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가 건넨 아이디어는 내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으며 내 마음이 성공 철학을 정리하는 일로 향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공 철학을 집대성하면
카네기 같은 이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터득한 성공의 노하우를 길거리의 사람들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터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런 어마어마한 과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학의 뜻조차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신념을 고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600명 이상의 인물과 합작해 개인의 성공에 관한 최초의 실용적인 철학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죠. 게다가 주변에서도 이 환상적인 일에 매진하는 나를 더 이상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친척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이나 하라며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20년을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으면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앤드루 카네기가 남긴 봉인된 메시지를 열어봤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개인의 성공에 관한 철학을 연구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200명이 넘는 경쟁자를 제치고 제가 발탁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천부적으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아무리 반대에 부딪혀도 주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았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배우고 익히는 습관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담 슈만 하잉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수가 되기를 꿈꿨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굉장히 유명한 음악 선생을 찾아 딸의 재능을 테스트했습니다. 선생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재봉일을 계속 하려무나 넌 바느질을 배울 수는 있어도 절대 노래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 거야. 이 조언은 슈만 하잉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조언에 자극받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한 번의 수업 덕분에 그녀는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방법을 깨달았으며 결과적으로 염원하던 것을 확실히 손에 넣었습니다. 훌륭한 오페라 디바가 된 것입니다. 또한 헬렌 켈러는 마음을 통제하는 일의 가치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오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과 청각을 잃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감각과 능력을 다스릴 줄 알았으며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것이거나 남이 설정하게 내버려둔 것임을 온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명확한 목표는 인간이 이룬 모든 역사적인 업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한다면 무릇 마음의 평화에 이르겠다는 결의를 품은 채 계획과 목표 역시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5년이 넘는 기간에 포드사 사업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니 헨리 포드의 특성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즉 다른 어떤 것보다 성공에 도움이 된 특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능력이 출중했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마음을 쓰지 않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성공의 비법을 20년간 연구한 결과 저는 실패에 빠지는 주요 원인 31가지를 밝혀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두려움, 불안, 시기, 탐욕, 좌절, 실패 등 원치 않는 상황과 감정에
마음을 두는 습관입니다. 마음속에 이 같은 부정적인 상태가 팽배하면 절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헨리 포드에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느라 바쁘다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떠올릴 겨를조차 없어. 여기 이 멋진 공식으로 마음을 다루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어갔어요. 어디서 그런 훌륭한 철학의 토대를 만든 겁니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집중했더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항상 따라왔지. 반면 내 앞길을 막을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생각하면 반드시 패배가 따라왔다네.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토대가 되었어. 포드의 성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집중했고 자신의 명확한 목표를 이루기 전까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차장에 가면 말 그대로 포드의 경쟁자가 되고 싶었던 이들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포드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 비하면 교육 수준도 높고 자본도 넉넉하며 자동차 업계의 노하우 또한 더 많이 가진 채로 사업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실질적인 성과로 포드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포드와 경쟁하고자 했던 이들의 기록을 조사해보니 여러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실은 거의 모든 이가 포드를 모방하려고만 했지 포드를 능가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지 않은 채 포드의 목표를 차용하기만 했고 이것이 결국 자충수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똑같은 일이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수백 번은 봐왔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 없이 다른 사람의 목표를 가져다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차이는 마음가짐입니다. 큰 차이는 그 마음가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완전히 통제해 당신이 원하는 목표로 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소홀히 통제했다가 원하지 않은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죠. 당신이 어느 쪽에 속할지는 언제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음가짐은 말하자면 수문과 같아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경험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마음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 자연이 선물한 안전벨트인 셈이죠.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 누군가는 성공으로 향하는 모든 계획을 짤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게으름과 무관심에 빠져 실패를 피하지 못합니다. 마음가짐은 열망과 동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9가지 기본적인 동기가 사실상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이끌며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9가지 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9가지 동기는 이와 같습니다. 1. 사랑의 감정. 2. 성욕의 감정. 3. 물질적인 부를 향한 욕구. 4.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 5.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6.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싶은 욕구. 7. 사후에도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욕구.
나머지 2가지는 부정적인 동기입니다. 8. 분노와 복수의 감정. 9. 공포의 감정.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거나 자제하는 모든 것이 이 9가지 기본적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7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최대한 발휘해야 하며 2가지 부정적인 동기에는 절대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 동안 2가지 부정적인 동기에 지배당해 마음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의 구렁텅이로 향하고 맙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쉽게 성공에 이르렀을 텐데 말이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2가지 부정적인 동기를 억누르거나 긍정적인 노력의 형태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7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이용해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하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진정한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바라는 만큼 물질적인 성공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든 간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기라 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 처음 뿌려지는 씨앗은 모두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타인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타인을 해치겠다는 목표로 허비할 시간이 있다면 위대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수양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소수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에 속하는 지극히 평범한 자에 불과할 거예요. 당신이 평생 경험하는 당신 마음에 끌어당기는 힘은 마음가짐에 의해 부여됩니다. 마음가짐은 뜻대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결국 당신이 끌어당기는 대상과 상황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도 결정할 수 있죠. 당신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뇌는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깥으로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의 뇌가 방출하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때 뇌는 다른 사람이 보내는 생각의 신호 중에서 당신의 마음가짐과 조화를 이룰 신호를 선별해 받아들입니다. 만약 마음가짐이 부정적인 편이라면 마치 당신 것이라고 착각할 법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끌어당길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당신은 분명 불가능하다라는 마음가짐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반면 7가지 긍정적인 동기가 마음가짐을 지배한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비슷한 생각들을 끌어당겨 할 수 있다는 강력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된 셈이죠. 또한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생각도 사실은 사물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생각의 신호를 내보내면 그 생각은 다시 돌아와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합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는 다음의 구절을 쓸 때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당신 역시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 다음 마음의 평화를 비롯해 염원하는 바를 곧장 이뤄주는 7가지 긍정적인 동기에 마음을 집중하면 됩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뜻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지배하는 특권뿐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면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재산 중 가장 위대한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7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활용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시길 바래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시작하세요. 마음의 평화란 모든 형태의 걱정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의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인간의 흔한 결점, 즉 무언가를 거저 얻거나 제값보다 저렴하게 얻는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어떤 것에 대해서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권으로 개인이 항상 완전히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스스로 내면을 자주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성격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습관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누구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한 지성의 힘을 자유롭게 접하고 사용할 특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복수하려는 열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한층 더 노력하는 습관입니다. 즉, 내가 보상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잘해주고 동시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영광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당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당신만의 장점과 능력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실패가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이며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은 생각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모든 상황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실행하는 습관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당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당신만의 장점과 능력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실패가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이며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은 생각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모든 상황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실행하는 습관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당신에게 닥친 작은 불행을 웃어 넘기고 불행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습관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역경과 패배 그리고 실패를 겪을 때 그것을 손해로 여기고 슬퍼하기보다 그만큼 이익이 될 만한 씨앗을 찾는 습관입니다. 인간의 경험에는 반드시 얻을 것이 존재합니다. 마음의 평화란 불쾌함을 피하지 않고 기쁨에 지나치게 취하지 않으며 삶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소유보다 실천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허드렛 일을 만족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과 가치에 따라 보상받는 삶을 만들어가는
습관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는 습관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일종의 관습이며 오로지 정확한 공식을 따를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한 이들을 거의 40년 동안 분석한 후에야 비로소 이 공식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성공은 마음의 평화와 함께 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토대로 먼저 마음의 평화를 갖고 원하는 것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폴레옹 힐 마지막 수업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책에서 힐은 특히 우리가 진정한 성공과 부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는데요. 책에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공식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사람들과 나누고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힐도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요. 저는 예전엔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행운이 올 때도 있었지만 없으면 실망하고 우울해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좋은 일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행운이 되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운이 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그 어떤 날보다 풍족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혜로우시니 이미 그 행복을 아실 거라 생각해요. 모르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누군가에게 행운이 되는 산타클로스가 되어보는 것 어떨까요? 나눔이라는 지혜가 여러분께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즐겁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세요. Merry Christmas!